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선택이 틀렸던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서 미처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속도가 줄어들고 나서야 그 뒤에 쌓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일, 못다한 말, 끝내 풀지 못한 관계들. 그것들이 가슴 한편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티 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왜 용기의 문제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용기라고 하면 보통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힘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두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는 용기. 자신의 부족함, 실수 한계를 변명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왜 용기냐고 물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편한 일입니까? 내가 충분히 좋은 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 순간을 피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미 지난 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덮어둡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이 더 편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덮어둔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더 무거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선에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보호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잘된 일은 내 덕분이고 잘못된 일은 상황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뇌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방어 기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 지적할까봐, 들킬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 긴장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자식이 멀어지고 배우자와 벽이 생기고 오래된 친구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방어 기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20년 넘게 자기 연민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회복력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넘어졌을 때 더 빨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감추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숨기고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데 쓰던 힘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자원의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이것도 심리학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젊을 때는 나는 아직 성장 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방식, 수십 년을 지켜온 자아상,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실수 인정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완고해집니다. 더 방어적이 됩니다. 더 강하게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방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뇌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724명의 사람을 75년 동안 추적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산도 명예도 건강관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도 편안하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신뢰이고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심리학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는 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받아들이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것 아닌가? 변하려면 지금의 나를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로저스의 연구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고 감출수록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된 감정과 인식이 무의식 속에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반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정된 것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것만 그 자리에 고여 있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극심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부모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자식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신념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이고 싶었지만 그때는 잘못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을 왜곡해서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반복할수록 현실을 왜곡하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조차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이 들수록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심리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과 불완전함에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그건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그건 포기입니다. 진짜 받아들임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걸 안다. 그래도 괜찮다. 포기는 멈추는 것이고 받아들임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사람.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피하려다 보니 더 강하게, 더 완고하게 자신을 방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어가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하지만 모든 인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다가 지나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바라겠어. 이미 늦었어. 이것은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기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실수한 것이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왔다. 나는 버텼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받아들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둔 것이 있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덮어둔 것, 말하기 부끄러워서 감춰둔 것,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 꺼내기가 무서운 것.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만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조용히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용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용기 있는 분입니다. 살면서 완벽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신 적 있으신 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